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투자의 시각이 바뀌는 경험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황유주입니다. 네, 어제 뉴욕 증시는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작용하면서 혼조세로 마무리했습니다. 반면 우리 시장은 어제까지 6거래일 이상 연속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2천억 원 이상 밀려오면서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과연 이 흐름이 오늘도 연속성을 보일지 아니면 잠시 멈춰갈지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최근 조정을 받았던 2차 전지주도 다시 탄력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특히 조선주가 부각되는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과연 어떤 종목들이 이 흐름을 주도할지 저희 방송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돈줄 선생님, 이재선 대표님 먼저 모셔볼 텐데요. 대표님 뵙기 전에 대표님 어떤 수익률 자랑하고 계신지 먼저 화면으로 수익률표 만나보시죠. 네, 대표님 수익률표 보시겠습니다. 대표님 수익률 보시면 현재 에코프로 500%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주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미래반도체 상한가 진입했습니다. 네, 다른 종목들도 지난 방송과 비교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일매일 이 정도의 수익만 챙겨가더라도 엄청난 이득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수익 어떻게 챙겨가시냐면 저희와 노란톡방에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셔야지만 저희와 직접 소통하시면서 시장 흐름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란톡 어떻게 입장하시는지 설명드릴 텐데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에 카메라 가까이 하시면 영어로 링크가 하나 뜰 텐데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7777번 입력하시면 지금 바로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저희 대표님뿐만 아니고 대표님의 여러 연구원분들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케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 입장하셔서 빠르게 돈줄 종목도 받아보시고 시장 흐름도 이야기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돈줄 대표님 일주일에 딱 2번만 오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고요. 자, 그러면 어떤 시장 흐름 흐르고 있는지 돈줄 선생님 모셔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시장 전략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자, 코스피 차트와 함께 보신다라고 하면은요. 그동안 상반기 내내 이 분홍색 박스권에 갇혀있던 코스피 지수 SBB 사태로 해서 하단 오히려 이렇게 지지력 테스트하면서 흔드는 과정은 오히려 더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강한 인식을 심어주고 그리고 나서 상승 흐름으로 돌려세우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오히려 필요하다. 상승 모멘텀이 부족할 때는 하단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가 나오는 게 필수적이다라고도 교육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2550 돌파 시도하는 모습 보였죠. 한 번에는 못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부채 한도 협상 이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상승하기에는 약간의 모멘텀이 부족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빠르게 올라가는 걸 원하지 않고 있어요.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다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나 저렴하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증시가 흔치 않단 말이죠. 거기다가 국가에 대한 신뢰도도 우리나라는 꽤나 높은 편이죠. 이머징하고 선진국 사이에 있는 국가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너무나도 디스카운트 돼 있다는 것을 외국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빠르게 올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저평가된 상태로 주식을 계속 매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최근에도 2,500 흔들기가 나올 때 여러분들께 이 시간에 나와서 교육해 드렸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2,500에 대해서는 이 친구들이 이미 돌파를 했고 지지력 테스트 만들고 있는 건데 미국 시장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시장 동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지금 상황이 급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흔들어 놓고 회복이 될 텐데 방향은 윗방향으로 정해져 있다. 근데 외국인이 얼만큼 매집을 한 이후에 윗방향으로 돌려 세우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수급을 살펴보니까 작년 4분기부터 해서 현재까지 외국인들은 위에 보이시죠? 17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금 매수를 하고 있어요. 자, 외국인들이 이 17조 원을 지금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수치상으로 봤을 때 SBB 사태 그 당시에 3조 조금 넘게 매도를 했었죠. 그때 2,500 가지도 못했었을 때 내려온 지수 환산을 해보면은 이 17조 원을 매도한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한 1,800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2,400포인트대에서 매수한 금액을 1,800포인트까지 내리면서 손해보면서 매도를 할 이유가 있느냐? 그럴 이유는 없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가 지수 올라야 어느 정도까지 올라야지 수익이 나겠느냐? 저한테 지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게 2,800포인트는 갈까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2,800에다가 왜 의미를 두시는지 모르겠어요. 외국인들은 숫자가 앞자리가 3,000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수익이 안 나요, 여러분. 앞자리가 3으로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3 이상, 3,000 이상 포인트를 보고 지금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 대신 중요한 건 이거죠. 2,800까지 갑니까? 그 다음에 질문하시는 게 그럼 언제 갑니까죠? 여러분들은 상반기 내에 6월 안에 가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바닥권에서 천천히 지금도 매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더욱더 많은 금액을 싸게 천천히 매집하기 위해서 빠르게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매수를 할 때까지는. 왜냐? 지수가 올라갈 때도 선물로 끌어올리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주식을 더 사모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모아놔야 좀 편안하게 이 주가를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지수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고요. 체크 포인트에서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는 거 있죠. 2차 전지주 쉬어야 된다. 지금 과도하게 지금 2차 전지주 다시 고공행진을 펼치면서 고점을 뚫고 날아가기를 기대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쉬어줘야 돼요. 제가 주식은 사회생활과 비슷하다라는 말씀 자주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철야 작업까지 하면서 이렇게 잠도 못 자고 회사에서 이제 근처에서 사우나 잡고 자고 이렇게 하면서까지도 철야 작업을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날부터 또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쉬고 싶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야지 휴식을 취해줘야지 또 기력을 회복해서 피로를 회복해야 기력을 회복해서 또 열심히 일할 거 아닙니까? 2차 전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열심히 일을 했죠. 에코프로 500포인트 넘었지 않습니까? 수익률. 다른 종목들도 200~300포인트 넘어가는 거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들이 휴식을 좀 취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휴가를 보내주고 연월차 붙여가지고 좀 길게 휴식을 취하게 해주고 그래야지 또 다시 의욕이 생겨서 휴식을 취해야지 피로가 회복이 되어서 또다시 멋지게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끝났다라는 게 아닙니다. 잠깐 쉬어야 되는 구간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괴롭히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휴가가 있는데 회사에서 전화 와서 일 시키면은 기분 좋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예. 2차 전지주 쉬어야 된다. 지금 중간중간에 한 번씩 올라오는 건 기술적 반등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인 수급 17조 원. 너무나도 양호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죠. 역대급으로 좋은 상황이고 바닥권 순환매 종목들 살펴보면 된다라고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고 제가 오늘도 돈줄 포트폴리오 준비해 왔으니까 여러분들 꾸준히 대응 전략, 매매 타이밍 확인하면서 함께 보시면 되겠죠. 자, 코스닥은 간단합니다. 2차 전지주가 쉬니까 얘는 당연히 못 간다. 그리고 상반기에 코스피가 핑크색 박스권에 갇혀있는 사이에 코스닥은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저항을 돌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두 번째 저항 그냥 지나쳤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항인데 왜 그냥 갑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코스닥은 원래 성향이 이렇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개별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이 저항이라는 구간에서 두 번, 세 번 혹은 그 이상 저항을 받기 마련인데 코스닥은 그냥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쉬어 있을 땐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으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라고 첫 번째 저항을 돌파할 때 이미
미리 교육을 진행해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걱정이 없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890에서 900포인트, 900포인트라고 하는데 890이 조금 더 뭐 인상적인 구간이다. 제 기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900포인트 이제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구간이라서 그런데 900포인트 넘어가느냐라고 여기도 넘어가서 1000포인트 간다라는 뉴스 나오고 할 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교육해 드렸어요? 900포인트는 저항이다. 830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 요 830에서 40, 요 구간 정도가 지지력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구간인데 내려와도 놀라지 않아야 된다라고 교육해 드렸죠. 지금 상황 보면 딱 이 구간에서 한 번 지지력 테스트 받고 그 다음에 이탈했다 회복. 조금 전에 우리 코스피 지수 때도 SBB 사태 때 이런 상황 발생했죠. 2400 여기 딱 터치하고 올라온 척하다가 2400 이탈했다가 회복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2550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과정을 나스닥도 겪었습니다. 상반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2차 전지주들이 쉬니까 이 지수가 조금 쉴 수 있게 놔두는구나. 지수도 많이 올라왔으니까 숨고르기 해야겠죠. 얘도 휴가를 보내준 거예요. 조금 쉬다 와라 하고. 그리고 지금 다시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는 구간이다라는 거. 그래서 한 번에 돌파하냐, 뭐 두 번, 세 번 저항을 받고 돌파하냐 이 차이지 지나가는 구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근에 코스피가 조금 강해졌죠. 그러면은 코스닥이 강할 때 코스피가 조금 쉬고 코스피가 강할 때 코스닥이 조금 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조정장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누가 먼저 갈래라고 이제 자금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코스피 대형주 쪽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는 일부 자금 가지고 모아놨으니까 이 비슷한 섹터를 가지고 코스닥 쪽에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피가 살짝 쉬겠죠. 그리고 나서 또 코스피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코스닥이 좀 쉬겠죠.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올린단 말이에요. 왜? 자금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두 개를 같이 올리려면 너무나도 큰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올리는 거고 가장 이상적인 상승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아직 추세적으로 해서 엄청나게 강력한 뭐 불기둥이 나오는 그런 지수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눈치 보기는 하고 있는데 뭐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이슈도 있고 전쟁 관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도 있고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그런데 이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미국과 중국의 이슈 빼고는 이거는 패권 정제이라 어쩔 수 없고요. 나머지 이슈들은 대부분 다 해결이 되는 이슈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시장 안정적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기존부터 코스닥 900포인트 갈 때부터 다 말씀드렸습니다. 830, 40 흔들기 나와야 된다라고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고 자,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 어떤 종목 보면 됩니까라고 할 때 방산, 이미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LI진엑소 이런 종목들 기술적 반등 다 나오는 거 포착해 드렸죠. 돈줄 종목으로 다 포함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너무나도 좋은 종목들 많이 올라와 있죠. 박셀바이오, 뭐 아니면 앱클론, 그 HLB 그룹주, 셀트리온 그룹주 다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리고 이거 아직 안 끝났다고 말씀드렸어요. 엔터 콘텐츠 최근에 YG 엔터테인먼트, JYP, 하이브 뭐 그 상반기에 이제 1분기에는 SM 매각 이슈 등등해서 너무나도 좋은 이슈들 많이 모아왔죠. 엔터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딱 하나가 안 올랐는데 여기만 안 올랐어요. 네옴시티랑 우크라이나 재건주 이 관련 쪽이 그러니까 건설 기계, 전력 인프라 뭐 이런 관련주들 이런 쪽이 아직 안 움직였는데 여러분들 아직 안 움직였다라고는 다음 타자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교육해드렸고 저희 노란톡에 입장하신 분들은 수요일, 목요일 연속으로 추가 교육까지 받으셨죠. 그리고 반도체도 이제는 한번 움직일 타이밍이 됐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여드리면서 지난주 목요일에도 제가 교육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다음에 움직일 섹터를 미리 알고 있다라고 하면 미리 예상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편안하게 주식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예측 그리고 수급이 들어갈 섹터에 대해서 이 시간에 제가 계속 교육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채널 끝까지 고정하셔서 오늘도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들에 수급이 집중될지 끝까지 지켜보시고 이 종목들로 꼭 수익으로 혼쭐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장 흐름 사실 지난 방송에서 대표님이 짚어주셨던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더더욱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셔야겠죠. 자, 이 시장은 참 좋다고 하시는데 계속 손실만 난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고민되실 텐데요. 지금 빠르게 우측 QR코드 통해서 노란톡 들어오시고요. 저희 노란톡 들어오셔야지 돈줄 종목과 전략 교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자도 열려 있는데요. 지금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은 대표님께서 포트폴리오 점검 도와준다고 하시니까요. 지금 바로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대표님께서 포트폴리오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어떤 돈줄 종목들 준비하셨는지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딱 이 시간입니다. 제가 돈줄 종목 5번째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린 종목이 있죠. 어떤 종목이었습니까? 바로 눈에 보이시는 미래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 교육방에서 노란톡방에서 교육을 해드렸는데 너무나도 쉬운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반도체 섹터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반도체 전체적으로 한번 수급이 쏠리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2차 전지주가 휴식 취하는 동안 가장 쉽게 코스피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건 IT 투톱이 움직이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IT 투톱이 움직이면은요. 그 삼성전기 같은 경우, MSC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동생격이니까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후발주로 움직이든지 아니면은 움직일 때 조금 약하게 움직이든지 해서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 보신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 쉴 때 이렇게 움직여주면 좋겠구나. 근데 언제 움직이는지가 중요하겠구나라는 부분인데 간단하다라고 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그리고 3,000포인트 중요한 구간이니까 넘어가는 거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화요일 날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교육해 드릴 때 어떻게 해드렸느냐. 이 종목이 기존에 2만 원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만 원을 넘어가자마자 어때요? 급등 흐름이 나오고 그 다음날 갭으로 해서 양봉 세웠다가 마지막에는 살짝 휴식. 그래서 지지력 테스트하는 모습 보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양봉. 그리고 흔들기 한번 나온 다음에 결국에는 37,900원까지 멋진 수익률을 보입니다. 이 당시에도 우리 불기둥 검색기가 포착해서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렸었는데 자, 인간 이제서는 항상 저렴할 때, 비쌀 때가 아니라 저렴할 때 교육해드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거래량이 폭발한 다음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매수하면은 이미 날아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그리고 바닥권에서 매집할 수 있는 구간에서 제가 먼저 미리 시그널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 2만 원 구간을 지지력 테스트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구간 정도는 유지해 주려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데 여기서 수급만 한번 딱 들어와 주면은 이 종목은 멋지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존에 뭐 고점을 돌파하거나 하는 형식은 아니겠지만 기술적 반등이라도 강하게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만큼 세게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 박스권, 이 아래에 있는 이 박스권의 상단 정도까지 내려온다? 이건 좀 과도하게 밀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이 2만 원 구간, 2만 50원이었죠, 그 당시에. 2만 원 구간 정도면은 가장 바닥권 구간이다라는 거. 그리고 2만 원을 흔들게 한 다음 회복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에 속도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보통 제가 지지선 이탈해서 여기서 모아가는 전략은 싸게 살 수 있지만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라고 교육해드리고 이탈했다가 회복되는 구간에서 여러분 매수하면은 이 아래보다는 예를 들면 17,000원, 18,000원보다는 비싼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길게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인 정서에는 사실 이게 더 잘 맞는다라고도 제가 교육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미래반도체 어떻게 했습니까? 교육해드리고 다음 날까지 매수 구간 너무나도 예쁘게 줬죠. 그 다음 날도 매수 구간은 맞습니다. 약간 올라오긴 했지만 매수 구간은 맞아요. 그리고 금요일 날 상한가에 직행하는 모습. 어제 오늘 연속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는 모습. 이제는 요 3만 원 구간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3만 원이 유지되면 보유하시고 3만 원 이탈하면은 2만 원에 샀잖아요. 3만 원. 3만 원에 매도해도 여러분 50% 수익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나는 만족한다라고 생각하고 50%에서 60% 되는 이 구간에서 한번 정리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나는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만 원 이탈할 때 정리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짧은 시간 안에
거의 60% 가까운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오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한 차례는 좀 쉬어갈 수 있다. 그리고 시세를 강하게 분출했기 때문에 숨고르기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58.6%나 올라왔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편안한 종목들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잖아요. 딱 일주일 전 화요일 날 이 종목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린 종목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올라가는 종목들 날아가는 종목들 뉴스 나왔다고 해서 따라잡지 마시고요. 불나방처럼 달려들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비가 불에 달려들면 불타서 없어지죠. 그렇게 되지 마시라고요. 내 자산이 없어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 뒤늦게 보지 마시고요. 뉴스 나온 종목 뒤늦게 보지 마시고 바닥권에 있을 때 조정 받을 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지 큰 수익이 발생하는 거다라는 거.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YG 플러스 이쪽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엔터 콘텐츠 너무 많이 움직이고 좋은 모습 보였죠. YG 엔터테인먼트, YG 플러스 계속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는 기존에 큰 수익이 났고 이 종목은 아직 못 올라가고 있다. 고점 부근을 못 넘어가고 있고 그 다음 저항 6,000원 구간에서도 저항받고 밀렸는데 여기까지 내려오는 건 좀 과하지 않느냐. 5,500원 흔들기 정도까지는 예상을 하는데 5,000원 구간 정도까지도 내려온다? 이건 너무나도 싸게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다라고 교육해드렸죠. 이 구간부터 5,000원까지 분할로 매수하시면은 아주 저렴한 구간에서 후발주를 여러분들이 매집할 수 있다. 교육해드렸습니다. 40% 수익률. 얼마 걸리지도 않았죠? 3주도 안 걸린 수익률입니다.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이런 종목들, 미래반도체니 YG 플러스니 이런 종목들을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 아닙니까? 이런 종목들을 담아 놓으셔야 지금 시장에서 큰 수익을 올리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대세 상승 초입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지금 현재 주가를 보면은 그때랑 상황은 똑같지 않지만 2009년이 생각납니다라는 이런 말을 제가 종종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2009년도 미국에서 리먼 브라더스 파산 금융위기 이후에 바닥을 찍고 3월 초부터 해서 대세 상승장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치킨 게임에서 승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이제 매출처 수익권이 열리면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이룩하게 되죠. 그런 시장을 저는 올해도 그렇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 초부터 작년 말에 올해가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2차 전지주가 시작을 했고요. 우주항공 관련주, 엔터 관련주, 콘텐츠 관련주, 아직 움직이지 않은 메타버스 관련주 대신 XR 관련주가 좀 많이 움직였죠. 이런 섹터들이 지금 시장을 잡아먹으면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바닥권에서 이렇게 종목들을 잘 잡아 놓으셔야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비중을 실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하시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이 종목 좋다 저 종목 좋다 귀가 이렇게 팔랑팔랑 거리니까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하다 보면은 종목이 10종목, 20종목, 30종목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한 종목이 미래반도체가 상한가에 들어가도 사실 계좌에는 크게 티가 나지 않아요. 종목이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해드린 포트폴리오 4종목에서 5종목 정도가 좋습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포트폴리오 구성해드릴 때도 5종목 정도로 구성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한 종목당 평균 20%씩 들어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짜임새 있게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서 한 종목당 이렇게 39%, 58% 이렇게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계좌는 작년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올해 금방 원금 회복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이미 1분기에 원금 회복하고 수익 전환되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게 더 이상 이제 힘들어하지 않고 그렇게 수익 전환되는 거 어렵지 않은 일이고요. 하반기에는 더 좋은 시장이 열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고 고점에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산다?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에서 사는 거다라는 거.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싸게 사야지 수익이 극대화된다는 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니언 머티리얼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교육해드릴 197% 이미 올랐죠. 그리고 나서 저점구에서 다시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순식간에 또 13%, 200% 넘어가는 수익률 나왔죠. 210% 정도 되죠. 보스코엠텍 같은 경우도 조정받는 구간에서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시간 투자하시면 됩니다. 22,000원 이탈할 구간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편안하게 보시고 19,000원까지 그냥 분할로 사시면 됩니다. 라고 교육해드리고 오늘도 이 구간 23,000원 구간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하고 있죠. 좋은 모습 계속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아직 안 오른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주, 네옴시티 관련주입니다.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는 일정으로 잡혀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영부인이 또 우리나라에 뭐 요청을 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또 이제 뭐 G7 회의 때 뭐 가장 뭐 뜨거운 또 남자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주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SY 같은 경우 이미 저희 교육방에서 교육해드리고 날라갔고 지난주 목요일 날 저희 노란톡방에서 교육해드린 내용 보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SI 날라갔고 그리고 어저께도 교육해드린 덕시나우징 같은 경우도 오늘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근데 이 종목이 올라오긴 했는데 여기서 저항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무작정 매수한다가 아니라요. 바닥에서부터 지금 2,600원부터 해서 올라왔잖아요. 3,500원까지. 그러면은 이 종목이 약간의 휴식을 취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구간에서 저항을 살짝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저항을 받으면은 이렇게 쓱 내려와서 3,250원 정도 준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모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3,250원 구간부터 해서 모아가셔서 만약에 3,000원까지 준다? 정말 감사한 구간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안 내려올 것 같아요. 3,000원까지는. 저는 안 내려올 것 같다고 심증은 있는데 만약에 내려온다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싸게 모아가시면 되고요. 3,250원부터 해가지고 3,500원까지 이렇게 분할로 매수를 하신 다음에 내가 20%까지 살려고 했는데 다 못 샀다라고 하시면은 3,500원 회복될 때 남은 물량 다 실어주시면 여기서 지금 기존에도 5,000원대부터 쓱 내려온 거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게 반등이 나와서 4,000원대만 가더라도 여러분들 결코 섭섭치 않은 수익률이 발생할 거고 기존 고점까지 중장기적으로 하반기에 두드린다라고 하면 5,000원을 넘어가는 모습까지 보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 또한 최소 50%는 기본이고 100%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계 관련주 그리고 전력 관련주 이런 인프라 쪽 관련주 쪽 먼저 보시면서 모듈러 주택 관련주 보시면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제일 좋은 거는 땅을 파서 철근을 받고 그리고 벽돌, 시멘트 등등 해서 요즘 최고의 자재로 해가지고 튼튼하게 쌓아 올리는 게 제일 좋은 거 누구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난민들이 많은데 언제 그거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집을 제공할 수 있는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 조립형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모듈러 주택을 우크라이나에서 작년 7월에 우리나라에 요청을 했어요. 한국에 모듈러 주택 관심 있다, 지원 좀 받고 싶다라고 했어요. 근데 전쟁이 안 끝났는데 뭐 지원 받으면 뭐 합니까? 어차피 갖다 놔봐야 또 거기는 이제 쑥대밭이 될 텐데. 그런데 이제는 얘기가 좀 달라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런 모듈러 주택 관련주들 얘기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련주들 여러분들 잘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은 콘텐츠주입니다. 제가 엔터 콘텐츠주 움직일 거다. 근데 이제 콘텐츠주 같은 경우는 글로벌 OTT 시장에서 우리나라 콘텐츠들 너무나도 큰 활약을 하고 있죠. 오징어 게임이 어마어마했고 사실 그 전에 킹덤 같은 경우도 대단했고 그리고 작년에 우영우 같은 경우도 있고 재벌집 막내 아들도 있고 너무나도 많은 콘텐츠들이 뭐 최근에 더글로리까지 해서 너무나도 많은 좀 이런 콘텐츠들 유명한 콘텐츠들이 글로벌 시장을 강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넷플릭스나 이런 글로벌 OTT 시장은 구조가 이렇습니다. 이 제작사에다가 뭐 300억, 200억 이렇게 먼저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제작을 하고 본인들이 수익을 알아서 챙겨갑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뭐냐? 그 위에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걸 다 넷플릭스가 가져가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 넷플릭스만 돈 벌었지 사실 실제적으로는 큰 돈을 벌지 못했다 제작사는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불합리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럴 수도 있어요. 실패한 작품이어도 어차피 돈을 벌어가게 돼 있어요. 일정 금액은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처음 투자할 때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히트작이 있는 대작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200억을 받았으면 그 다음엔 300억, 그 다음엔 400억, 그 다음 500억 이렇게 더 큰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겠죠. 구매 협상력이라는 건데 이 협상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기업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글로벌 흥행한 드라마들 중에 킹덤의 제작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우영우로 또 대박이 난 제작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도로아미타불 돼서 주가가 다 바닥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럼 이런 기업들을 지금부터 바닥권에서 싸게 한번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을 볼 때 바로미터가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 제작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1위 기업인 이 스튜디오 드래곤을
이제 핵심으로 보시면 돼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가기 시작한다. 첫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뒤따라서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이 움직이는지를 관심 종목에 같이 넣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을 보시면은 스튜디오 드래곤의 수급이 쏠린다. 바로 그냥 이 종목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싹 담아놓고 물량을 키우셔도 된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날이 나는 계속 직장인이고 본업이 있고 해서 지켜볼 수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관심 종목만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희 노란톡 입장하시면은 제가 그리고 저희 연구원들이 여러분들 지금도 반겨드리고 있죠. 인사드리고 교육까지 다 해드린단 말이에요. 오늘 수급 들어오고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릴 거니까 지금 여러분들 내가 너무 바쁘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보는 능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시간적으로 혹은 부족한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돈줄 종목들 특히 미래반도체는 이미 낮은 가격대에서 대표님께서 교육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수익들 이미 저희와 노란톡에서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다 가져가신 수익인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빠르게 노란톡으로 입장하시면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대표님 수익률표 보시면 에코프로는 500%가 넘어갑니다. 이러한 수익이 크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여러분 계좌에 쌓이다 보면 어느샌가 큰 수익으로 불어나져 있겠죠. 네, 그러려면 지금 바로 빠르게 노란톡 들어와 주시고요. 저희 돈줄 선생님 일주일에 딱 2번만 나오고 계시니까요. 지금 빠르게 입장해 주셔야겠고요. 이제 앞으로 상승할 돈줄 종목들 궁금하시면 지금 입장하셔서 저희 대표님과 그리고 여러 연구원분들과 소통하시면서 시장 흐름 이야기 나눠보시고 그리고 교육 영상, 전략 영상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문자도 열려 있고요. 저희 특별히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은 대표님께서 포트폴리오 점검해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지금 바로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지금 빠르게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들 남았는지 대표님 다시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매 시간마다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점에서 바닥에서 사야지 큰 수익률이 나는 거다. 올라가는 종목, 상승 종목 뒤따라 잡으면은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밖에 안 되는데 이게 전업 투자자분들은 모르겠지만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미팅 한번 갔다 오면 윗골이 달고 쭉 내려오면서 오히려 수익 났던 종목이 손실 전환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주식할 수 있는 방법, 주식에 크게 신경 안 쓰고도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바닥권에서 매수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트랩 전략에 대해서 계속 교육해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트랩은 뭐다? 덫이라는 뜻이고 이 함정을 이용해서 활용한 속임수 기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 트랩을 만드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를 역이용하기 위해서 세력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 지금은 누구나 컴퓨터든 아니면 스마트폰이든 켜기만 하면은 다 차트를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죠. 과거에 이렇게 인터넷이 발전하기 전에 1999년 이전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여러분들 이 차트를 어디 가서도 볼 수가 없었어요. TV 봐서 몇 개 안 나오고요. 며칠치 안 나오고 한 일주일치 정도 이렇게 그래픽으로 살짝 나오고 전 종목 내가 원하는 종목을 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술적 분석을 하려면은 모는 종이를 가져다 놓고 직접 한 땀 한 땀 다 그렸어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들을 거의 장인의 대열에 놓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여러분들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차트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지지와 저항 같은 경우가 기가 막히게 맞았습니다. 딱 해당 가격만 가면은 지지받고 상승하고 해당 가격만 가면은 차익 실현하면은 쭉 밀려내리고 아무도 못 보고 나만 보니까 너무나도 매니악하니까 누가 그걸 한 땀 한 땀 그리고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성실하게 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성실하게 하신 분들의 영역으로 해서 수익을 줬었는데 이제는 다 볼 수 있다 보니까 일부러 이렇게 트랩을 만들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이런 거예요. 장중에도 어쨌든 지지선만 닿으면 어차피 반등이 나오니까 지지선 가면 매수를 하라는 겁니다. 매수를 하라는 거. 그리고 지지선 이탈하면은 손절을 하래요. 근데 장중에 지지선 왔다고 좋다고 매수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탈해버려요. 그러니까 종가에 그러면은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9,700원 마이너스 3% 손실 보고 매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봤더니 나는 여기서 손절을 했는데 다음날 쓱 올라오더니 1,300원이 됐어요. 지지선을 회복하면은 다시 매수를 해야 되는데 내가 9,700원에 3% 손절한 다음에 1,300원, 6%나 비싼 가격에 사기에는 너무나도 아깝단 말이에요. 심리적으로 손이 안 나갑니다. 내가 손절을 했다라는 거는 더 싸게 사고 싶어서 이게 더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해서 나는 이거를 9,700원에 매도를 하고 9,000원에 매수하고 싶어서 매도를 했는데 손절을 했는데 1,300원이면 손이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내려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러면 장중에는 양봉이 세워져 있었겠죠. 계속 올라가니까 이거 놓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내가 저점 정말 잘 잡았었는데 실수했나라고 생각하고 이 구간에서 따라 붙습니다. 그러면은 윗꼬리 달고 쭈룩 내려오면 당일날도 손실 잡히죠. 그리고 나서 내려오게 되면은 이날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나는 마이너스 3%면은 손절해야지 하고 그냥 정리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지력 테스트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음 저항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배아파하다가 다시 내려오고 여기서 정리하신 분들은 여기서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지와 저항에서 제가 계속 매수 매도 반복하는 박스권 매매의 기법 계속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신 분들은 지수는 사실 크게 움직이지 않고 박스권에 갇혀 있고 한데 계속 손절만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목은 움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제자리 그대로인데 내 계좌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내려가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세력들이 여러분들의 심리를 이용한 트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세력의 의도를 파악해서 조금 뒤에까지 지켜보자 이거예요. 마감까지 지켜보고 다음 날까지 지켜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마감까지 장중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마감까지 지켜봤더니 이탈했다. 그럼 기다리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탈해서 손절했을 때 9,000원, 9,500원에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셨으면은 생각했다라고 하면은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혹은 저처럼 회복할 때 매수하면 조금 더 빨라집니다라고 교육해드리고 있죠. 회복할 때 매수하셨으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바로 못 가더라도 보통 대부분은 지지력 테스트를 한번 받고 갑니다라고 말씀드리죠. 여기 이탈했다가 회복되는 종목들은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 이탈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계속 교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라가다 한번 이렇게 지지력 테스트 받는 구간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매수하시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구간이 있다. 그럼 여기도 또 매수 구간이 된다라고 계속 교육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유비케어. 여러분들이 이 종목 또한 제가 1월부터 해서 계속 교육해드렸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이 종목을 사실 제가 2016년부터 교육해드렸는데 디지털 헬스케어 쪽 원격 진료라고 할 수 있겠죠. 해당 분야에서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인피니트 헬스케어, 인성정보 이렇게 네 종목이 가장 선두에 있는 업체들이다라고 교육해드렸습니다. 메디아나 같은 경우가 이제 환자 감시 장치 같은 경우로 이제 후발주 정도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고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외에 뭐 라이프 시멘틱스나 여러 가지 종목이 있고요. 자, 그래서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이번에 CES의 화두 중 하나가 디지털 헬스케어다.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면은 딱 하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정부의 늦장 대응. 이 법으로 규제되어 있는 부분을 풀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IT가 그래서 발전을 이제 더디게 했죠. 빨리 나가다가도 항상 이제 발목을 잡히는 게 규제 때문이죠. 드론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규제 때문에 발목이 잡힙니다. 디지털 원격 진료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은 하겠다라고 정부에서도 발표하고 하는데 규제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의 화두는 디지털 헬스케어. 그래서 이 구간에서 여러분 보세요. 트랩을 완성하는 흐름을 만들었죠. 회복 시도하다 실패하다 결국은 완성했죠. 그리고 지지력 테스트 한번 받고 올라가다 또다시 이 구간을 지지받는 구간까지 나왔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저렴한 구간이잖아요. 올해나 걸렸습니까? 2주 동안 약간의 수익률을 붙여간 다음에 약간이라고 해도 이거 15% 넘습니다. 그리고 나서 준상한가 가고 추가적인 수익 나오면서 54.44%.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한 달도 안 걸려요. 이렇게 수익 나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수익이 나느냐?
바닥권에서 포착했기 때문이에요. 바닥권에서. 하이드로리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바닥권에서 여기 박스권 그릴 때 18,000원에서 사면 좋았겠지만 우리는 금양을 이미 주도 섹터를 집중하고 있었고 포스코 엠텍을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이드로리튬, 어반리튬은 후발주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친구들은 먼저 대장주들이 올라갔다가 쉬고 있을 때 대안으로 보는 거다. 교육해드리고 이 종목 이번에 22,000원 넘어갈 법도 했는데 못 넘어갔다. 그리고 거래대금은 좀 실렸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에서 여러분은 관심 가져보자라고 교육해드렸고 사실 조금 더 밑에 있어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돌파해가지고 197% 후발주인데도 197% 수익이 나는 겁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 500%가 넘게 나죠. 그리고 나머지 종목 금양이나 이런 종목도 거의 300% 수준의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메이드 맥스도 마찬가지. 짧게 갈게요. 자, 하단을 한번 흔들고 회복, 그리고 나서 또 흔들고 회복되는 이 구간에서 1,100원 구간에서 10,000원은 지켜줍니다라고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리고 나서 120% 오래 걸리지도 않죠. 수익 나는데. 이게 바닥권에서 매수 포착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권리이고 수익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조정받는 구간 바닥까지 내려온 종목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고 이 종목은 응급제 첨가제 쪽으로 해서 과거부터 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굉장히 유대감이 깊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기업이 10만 원까지도 넘어가서 13만 원대까지 갔어요. 제가 이거 10,000원대부터 여러분들 10,000원도 안 될 때부터 교육을 해드렸고 10,000원대부터 여러분들께 매매 타이밍을 교육을 해드렸었는데 벌써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한 차례 돌파 이후에 이 구간에서 갇혀 있다가 넘어가고 나서 급등 흐름이 나왔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갇혀 있던 이 박스권의 하단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하단까지. 올라갔으면은 제가 에코프로 때 교육해드렸죠. 고점 대비해서 30% 혹은 많이 해야 40%. 피보나치 수열에 의해서도 38.2%인데 40%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다시 내려온다? 여러분 이거 너무 싼 거예요. 너무 싼 거. 너무 저렴한 겁니다. 그럼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기술적 반등이라도 한번 노릴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10만 원 돌파 시도만 해도 좋고 11만 5천 원까지 가면 나이스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91,800원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체크해 보신다면 아주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오늘 이 방송 끝나고 그리고 장마감 전후로 해서 짧은 40초짜리 쇼츠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릴 건데요. 종목명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종목명은 잘 찾아보시면은 이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명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매매 타이밍과 대응 전략입니다. 저희 노란톡방 오셔서 매매 타이밍, 대응 전략 그리고 짧은 40초짜리 쇼츠 영상을 통해서 교육해드리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 교육 잘 들으셨나요? 이런 교육 더 받고 싶으시면 지금 바로 노란톡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노란톡 들어오셔야지 저희 돈줄 종목들 그리고 교육 영상 노란톡에서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입장해 주시고요. 우측에 보이시는 QR코드에 카메라 가까이 하시면 영어 링크가 뜨는데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7777번 74개 입력해 주시면 지금 바로 돈줄 대표님과 그리고 여러 벽의 연구원님들과 소통 가능하십니다. 저희 문자도 열려 있고요. 문자는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대표님께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 점검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고민되는 종목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지금 저희 돈줄 대표님 일주일에 2번만 나오고 계신데 지금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빠르게 입장해 주시고 저희는 다시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큰 수익이 나왔고 계속 반복해서 교육해드렸으니까 여러분 기억나시겠죠? 바닥권에서 이제 출발하는 구간에서 저희가 포착을 해드렸고 포착하자마자 여러분들 563%라는 놀라운 수익률 그리고 이 종목의 핵심은 이 놀라운 수익률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82만 원 구간이었을 때 여러분들께 저희 노란톡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정도 왔으면 슈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올라올 때 슈팅이라고 생각합니다. 80만 원 유지가 안 되면 정리하시고 저는 이 82만 원 정도 되는 구간에서도 만족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큰 수익이 났죠. 라고 여러분들께 직접 이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80만 원 이탈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82만 원에서
30% 조정 받으면 60만 원 흔들기 정도 나올 것이고 40% 조정하면 50만 원까지가 목표치가 됩니다. 그러면 50만 원까지 열어놓으셔야 되고요. 아무리 주도주여도 이 정도까지는 내려옵니다. 50만 원까지는 항상 열어놓으시고 60만 원 정도 나왔을 때 지지력 테스트를 받는지 확인해서 거기서 기술적 반등을 노릴 것이냐만 판단하시면 됩니다라고 교육해드렸죠. 그렇게 해서 32% 단기적으로 올려드렸고 뭐 지에넌 에너지 같은 경우 지금은 뭐 사명이 변경됐지만 4,175원에 포착해드려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당일날 준상한가 그 다음에 354.93%. 최근에도 여러분들 교육해드리고 나서 또 좋은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률 붙여가고 있죠. 선익시스템 이 종목은 작년부터 너무나도 뭐 큰 수익률. 이 종목도 슈팅성 움직임 나오고 너무나도 싸게 내려왔다라고 교육해드린 다음에 벌써부터 이렇게 큰 수익률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오늘도 담아서 완성을 하셔야겠죠. 자, 이번에는 최근에 좋아지고 있는 이 반도체 섹터들 바닥권에서 이제 출발하기 시작하는 종목들 두 종목을 제가 기술적으로만 보여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노란톡방에서 디테일하게 교육해 드릴 거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만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트랩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렸으니까 자 보시면은 이 종목이 10,000원 구간을 돌파한 다음에 시세를 한번 뿜다가 10,000원 지지력 테스트 한번 봤죠. 흔들기 했는데 또 10,000원은 나는 유지해 줄 거다.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강렬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 종목 12,000원 구간 가면은 이 근처 가면은 저항을 받는다. 10,000원을 다시 한번 흔들게 하는데 최근에 반도체주 좋아지고 있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10,000원을 회복하고 이번 주에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1,150원 전후되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기술적으로 관심 가져보실 만한 구간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충분히 담아볼 만한 구간이다라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소재주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솔브레인, 돈진 세미캠, 뭐 SNS텍, 뭐 DNF 이런 종목들 너무나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고 한데 이 종목은 사이즈가 조금 작고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실 만해요. 왜냐하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은 사실 매매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윗골이 달리는 종목들 당일날 급등 흐름이 나오고 거의 상한가 중상한가 흐름이 자주 나오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선호하시죠. 자, 이 종목은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3대 소재 규제할 때 불화수소를 국산화에 성공해서 SK하이닉스 등 공급을 한다라고 해서 이슈가 굉장히 크게 됐던 기업입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있는 강소기업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닥권에 내려왔을 때 모아놓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멋지게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본 종목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조금 전에 본 종목은 10,000원 구간이었는데 이 종목은 지금 6,000원 구간을 이탈했다가 회복하고 어제 오늘 이틀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물론 어제는 음봉이지만 플러스권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6,000원 구간에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데 6,000원 구간 다 주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본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6,500원까지만 가도 짧게 적지 않은 수익률을 만약 여기를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 구간에서 오랫동안 휴식을 취했죠. 6,500을 만약에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 종목 또한 여러분들 계좌에 큰 수익,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큰 수익을 추세적으로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이 반도체주들 지금 타이밍에 여러분들 계좌에다가 조금 비중 있게 담아놓는 거 좋은 전략이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수익이 잘 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싹 리셋하고 다시 교체를 해서 하반기 그리고 상반기 끝날 때까지 그리고 하반기에는 더욱더 좋은 수익률로 해서 수익으로 크게 혼쭐나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아쉽지만 저희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노란톡방은 방송 중에만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얼른 들어오셔야지 앞으로 상승할 돈줄 종목들 여러분이 바닥권에서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자도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는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지금 QR코드 카메라 가까이 하신 다음에 입장 코드 7777번 74개 입력해 주시면 지금 바로 저희와 소통 가능하십니다. 네, 이제 정말 방송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빠르게 입장해 주시고요. 저희는 목요일에 돈줄 나는 종목들로 다시 찾아뵐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노란톡방 지금 바로 입장 부탁드립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에 대한 보장이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